자, 그럼 이제 수업을 좀 해볼게요. 자, 좌우지간, 이제 새로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자, 기존 반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지. 수학만큼은 2월 끝날 때까지는 고3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만들어놨냐에 따라 그게 나는 최장 3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간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게 단순히 어려운 걸 많이 풀었다, 선행을 많이 나갔다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수학의 학습 시간을 많이 늘려야 돼. 나중에 학원에서 개설되는 특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1월 되기 전에 아마 공지가 나갈 거야. 학원에서 하는 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100% 할지는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특강이 깔렸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특강 시간표 나오는 걸 보고 본인이 학습 계획을 짜세요. 종인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짠 것 같긴 한데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한 거야. 딱 진짜 눈 딱 감고 2월 말까지 3달 정도는 정말 토 나오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놔야지만 고등학교 때 안 힘들어. 사실 수학이 탄탄하면 공부할 때 정말 든든하거든. 그건 니네도 이미 알걸? 수학 거의 제일 어렵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 믿고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윈터 시작이잖아. 딱 참고 한번 3달 동안만 열심히 한번 해보란 말이야. 자, 일단 교재 구성을 보시면은요, 개념 밑에 이제 짜투리 문제들이 조금씩 좀 실려 있고, 자, 기본 유형 익히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요거는 니네가 그냥 할 수 있어. 내가 풀어주는 게 니네한테 미안할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들밖에 없어서, 요거는 맡길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대부분은 유형 확인 문제랑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수능 문제, 요 정도는 내가 중간중간에 골라서 풀어드릴 거야. 근데 뭐 앞단원이다 보니까 너무 난이도가 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첫 단원 내용을 조금 넘겨서 뒤에 있는 거를 좀 하자. 자, 뭐 다 쉬워요, 사실. 뭐 9번 문제 하나 해볼까? 몇 페이지니? 11번, 11페이지에 9번 문제다. 자, 책 펴보세요. 자, 이거 곱셈 공식인데 숫자 계산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공식 할 때부터 이미 많이 봤던 문제죠. 근데 너무 쉬워요, 사실. 자, 숫자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곱셈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어땠냐면 치환을 해가지고 풀게 돼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럼 뭐 치환하면 편해 보이니? 1000이라는 숫자가 보이니까 1000을 그냥 A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 999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1000보다 1이 작으니까 A-1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맞나요? 그럼 해봤더니 이거 곱셈 공식이죠? 어떻게 바뀌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맞지? 그러면 A에다가 다시 뭐를 집어넣는다? 1000을 집어넣으면 100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1000은 10의 세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K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마이너스 1이다. 뭐 가볍게 풀면 되겠죠? 정말 긴장감 없는 문제지. 자, 필기하시고 책이 좋은 게 풀이 공간이 이렇게 좁진 않아. 그래서 책에 어지간하면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것도 좀 쭉 넘겨서 서술형에 있는 걸 좀 해볼 건데요. 12페이지 2번 문제. 뭐 풀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분석만 하자. 자, 이렇게 돼 있지? 아이고, 아이고. 맞구나. 자, 그럼 뭐 하면 좋을까를 봤을 때 공통 부분 보이죠? 치환하고 싶게끔. 아이고, 이게 안 늘렸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내붙인 부분을 그냥 문자로 따로 치환하는 거지. 뭐 a로 바꿔. 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합차 공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 요 자리에다가 다시 이거 집어넣어서 자, 좀 귀찮지만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치? 자, 그럼 요거는 그냥 곱셈 공식이잖아. 무슨 공식이에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이 모양이잖아. 뭐 난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x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그냥 해도 되지 사실은. 자, 그래서 곱셈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냥 요것만 알려드리고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건 된 것 같고 다음 밑에 있는 것도 밑에 있는 거 할 거야. 자, 3번 문제지? 잠깐만, 선생님 책이 어디가 있냐? 자, 봅시다. 3번 문제. 다항식 fx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것도?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2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거를 식 써보자. 식을 써보자. 자, 하게 되면, 자,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자, 이 문제는 가볍게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몫이 써있고요. 나머지가 2라고 되어 있는데, 다항식의 나눗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사실 이 부분이지, 모든 다항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의 구조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었고, 요거 자체가 뒷단원에 나오는 무슨 구조였냐면 항등식의 구조였다는 내용이 사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나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말을 이렇게 식의 구조로 표현한 거야.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그냥 fx 나오겠죠? 자, 전개하면은 3x의 제곱 11x 플러스 6 플러스 8 이렇게 fx 그냥 뭐 가볍게 나와. 자, 뭐 별거 없죠? 자, 근데 뭐를 물어봤냐면 응? 누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자, 계산 잘못한 거 없지? 자, 나머지가 2일 때 fx를 x 더하기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선생님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정리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몫도 물어봤잖아.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빨리 찾는 거지 몫까지 구하는 건 아니야. 따라서 얘는 사실은 직접 나누기를 하셔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또 있죠. 뭐 쓸 수 있어? 뭐 쓸 수 있어? 대답해야지 뭐. 조립제법. 그렇지. 조립제법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따가 조립제법 얘기도 다 할 거야, 바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직접 나누기를 하지 않고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조립제법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책은 뒤에 뒷단원에 써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본반 기준으로는 첫날 그냥 설명 다 해줬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그냥 풀어보자. 자, 어떻게 했냐, 조립제법. 개수를 좀 나열해서 썼었고, 자, 뭘로 나눴어?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나누는 식을 역만드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었었죠. 자, 해도 되지. 자, 그래서 하는 건 숫자 내가 쓰는 3 쓰고 곱해서 올려 쓰는 거였죠. 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였다. 자, 마이너스 2랑 5 곱하기가 마이너스 10이 됐기 때문에 더하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됐고, 굳이 알겠지만 나누는 식이 2차식이란 말이지. 나누는 식은 x 플러스 2라는 1차식이란 말이지.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건 반드시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돼야 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따라서 몫에 해당하는 건 3x 플러스 5라고 3하고 5가 각각 개수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쓰면 되고 나머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별로 안 어렵죠, 사실. 근데 나머지 정리, 미안. 조립제법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조립제법 할 때. X 개수 나누는 식. 그렇지. 나누는 식의 개수가 1차식이, 일단 1차식이어야지만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데, 1차식, 그 1차식의 개수가 얘처럼 1이 아니면 나머지는 똑같지만 몫에 좀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걸 내가 유치하게 가짜 몫이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그래도 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라고 한 적은 없거든.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 책에 이 가짜 몫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내가 찾아보니까 안 실려 있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좀 퍼왔어.
자, 두 가지를 좀 써볼 거야. 잘 봐봐. 요거 써줄 테니까 잠깐 풀어보세요. 개인 노트에다가.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그때 똑같은 식을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래. 위에 있는 표현을 이용해서 구해보래. 이거 잠깐 풀어봐. 처음 푸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 사실. 그냥 책에다 해도 돼요? 뭐 자리가 없지 않냐, 근데? 뭐 알아서 잘 써봐. 아, 네. 저 그냥 이거 AB로 써봐야 써요? 돼. 예? A, 저 그냥 AB로 써요? AB가 무슨 소리야? 네? 무슨 AB? 요 문제에 있는 거? 아, 목과 나머지를, 뭐를 써야 되냐고? QX랑 R을 이용해서 표현해요. 새로운 목과 나머지를 QX랑 R을 이용해서 대신 표현해보라. 물론 뭐 당연한 거지만 A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풀 사람은 얘기 좀 해보자.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보자. 쌤 저 문제를 이해를 못했는데. fx를 예.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대. 그때 몫을 qx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나머지는 r이라고 붙여준 거야. 근데 똑같은 식을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는데 그때 목과 나머지가 있겠죠? 근데 그 목과 아, 나머지를 위에 줄에 있는 목 qx, 나머지 r 요 표현을 이용해서 구해보라는 거야. 아, 오케이?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네. 얘들아 잠깐만. 잠깐 풀고 있어? 풀 사람 있나요? 저요. 네, 대답해봐. 몫은 음, a 곱하기 qx고 음. 나머지는 그냥 얼. 맞았어. 자, 해볼게. 자, 아까 방금 푼 문제랑 비슷해. 다항식의 나눗셈이잖아. 다항식의 나눗셈은 일단 문제에 있는 조건을 다항식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때 몫이 qx라고 했고 나머지가 r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얘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자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대신 구해봐.
라는 건데, 자, 철저하게 식의 계산을 통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건 몫이고, 뒤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게 나누는 식이고, 뒤에 있는 게 몫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얘를 똑같아. 주어져 있는 식이,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a분의 b가 되도록 의미 부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합니다. 얘를요, a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바뀌는 거 알겠죠? 그러면 위에 표현되어 있는 이게 만들어지지? 자,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냥 써줄게. 내가 방금 뭐라 했냐면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나누는 식과 몫의 의미를 갖도록 조작만 해주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교환 법칙에 의해서 x 플러스 a분의 b를 앞에다가 쓰시고 a 분자를 여기 qx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a 곱하기 qx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단순히 묶었다 뿐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같은 뜻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럼 똑같아.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건 몫이고 앞에 있는 거는 나누는 식이고 뒤에 있는 게 몫이란 말이야. 이해됐나? 자, 그런 다음에 안 변하는 게 지금 알문자인데, 자,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건데요. 방식의 나눗셈에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 이상은 낮죠. 자, 따라서 문제에 있는 거는 a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나 둘 다 1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상수항인 건 너무나 당연하지? 자, 근데 그게 변함없이 그대로 쭉쭉쭉 내려왔죠. 식의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숫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r이 그대로 숫자니까 새로운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a분의 b가 됐다 하더라도 r문자는 나머지의 의미를 가져야 안 가져요?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a 곱하기 qx가 몫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자, 내가 이거를 갑자기 왜 얘기했냐면, 이 식에 사실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무슨 얘기냐? 내가 아까 말한 게, 도입제법의 단점은 가짜 몫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주의해라고 했잖아. 자, 그것에 대한 예제를 그냥 이것도 하나 옆에다가 써줄까? 자, 잘 보세요. 비교해봐봐. 비교해봐봐. 원래는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냥 내가 좀 써줄게. 자, 이 녀석을요,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해요. 자, 방금 조립제법 해봤으니까 좀 해볼게.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예요. 2, 5, 1, 4. 자, 나누는 식을 0받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좀 쭉쭉 계산해 볼까요? 2고, 마이너스 3이고, 2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고, 얼마냐? 3이지? 그러면 나머지가 7이라고 나오네. 근데, 잘 들어.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것까지는 좋은데, 개수가 1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1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가짜 몫이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고등학교 수학이랑 중학교 수학의 차이는 결과가 낭비하는 게 당연히 좋지 않아. 왜 저렇게 되는지에서는 좀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가짜 몫이 생기는 이유는 수행 성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하나 조금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조립제법이 다음과 같은 이 계산 과정이 왜 성립하는지가 원래는 증명하는 게 있어. 근데 사실 가치가 이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도 본 수업 때 왜 저렇게 해도 되는지 증명해 주지는 않았어요. 저희 선생님이 공식 관련해서 증명해 주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식 중에 하나인데 그 증명 과정에 뭐가 있냐면 증명 과정 자체가 1차식인데 x 앞에 개수가 1인 걸로 전제를 하고 증명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생겨버린 거야. 왜? 1차식이 무조건 x 앞에 개수가 1이란 보장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오리 없이 직접 나누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를
자, 직접 나누기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몫이 뭐가 나오냐면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7이 나와요. 잘못 나왔지 그러니까 몫이 안 맞죠? 진짜하고 안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유치하게 이렇게 발생한 몫은 가짜 몫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에 대한 이유가 왼쪽에 풀었던 이 문제로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가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왼쪽에 있는 필기해 놓은 거 잘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요식들을 보시면 잘 봐봐. 지금 써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식은 소위 말하는 fx를 ax 플러스 b라는 x합의 개수가 1이 아닌 나누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자, 맞죠? 그러면 나누는 식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진짜 몫이야. 왜? 직접 나누기는 오류가 없어요. 무조건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당연히 나머지야. 근데 조립제법의 단점은 내가 뭐라 하셨어? 어이씨. 조립제법의 단점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x합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잘못된 몫이 나온다 라고 했는데 잘 봐봐.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하시면 돼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식은 x합의 개수가 1이죠. 따라서 x합의 개수가 1일 때에는 직접 나누기를 하나, 조립제법을 하나, 몫과 나머지가 일치해. 조립제법 증명과정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a분의 b를 써가지고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1차항의 개수가 1인 녀석 갖다가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은 그때 나타나는 조립제법에서 나타나는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 숫자는 실제로 직접 나는 게 있을 때에는 이 몫과 나머지를 요거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다시 x합의 개수가 1일 때의 직접 나누기 했을 때 몫과 나머지와 조립제법 했을 때 몫과 나머지는 일치한다고. 근데 원하는 거는 뭐예요? 나는 1이 아닌 녀석, 이 녀석의 몫을 알고 싶은 거잖아. 자, 근데 얘나 나누는 식을 역만드는 값이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란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조립제법을 위에 있는 이 녀석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때려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몫은 아래에 있는 게 나와버리는 거야. 나머지는 똑같은 게 나와. 왜? 조립제법은 무조건 1일 때의 몫과 나머지밖에 안 나온다고. 자, 그러면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되겠네?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 있는 건 진짜 몫이지만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온 밑에 있는 이 녀석은 몫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가짜 몫이라고 한 거야. 잘 들어라? 그럼 결론이 나왔어요.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색깔이 많이 없네. 자, 밑에 있는 게 a 곱하기 qx가 ax 플러스 b 입장에서는 가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몫을 알고 싶은 거 아니겠어? 저거를 구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해보겠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오는 가짜 몫은 요건데 내가 원하는 진짜 몫은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공식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나눠버리면 돼. 그러면 뭐가 나와? 가짜 몫이 진짜 몫으로 바뀌어. 그게 니네가 조립제법에서 외웠던 공식이야. 공식 뭐라고? 가짜 몫을 A로 나눈다. 근데 A가 뭐예요? 1차항의 개수죠. 나누는 식의 1차항의 개수. 자, 그래서 일단 외우셔야 돼, 이거는. 외우시는데 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암기하라. 자, 알겠지? 단순히 다항식에 나눠서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당연히. 근데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런 것도 그냥 암기만 하는 건 절대로 공부가 아니죠, 그런 거는. 자, 좌우지간 된 것 같고요. 잘 보자. 다음 거 해볼게. 어쨌든 요거 좀 적어놔, 어디다가든 적어 놓으시고 필기 다 하면은 뒤에 있는 거 하면 수능 문제 나와요. 다 적은 사람은 자 시간을 좀 줄까? 잠깐 적어 놓으시고 가짜 몫이 생기는 원인과 공식에 대한 유도를 한 겁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그래서 두 문제가 왼쪽에 있는 문제는 가치가 좀 있는 거야. 다 적은 사람은 수능 쪽에 13페이지죠? 13페이지에
1번하고 3번은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귀찮은 게 2번 문제거든? 요거 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잠깐만 풀어보세요, 요거. 13페이지요. 네, 13페이지 2번 잠깐 풀어보세요. 쌤 답 39예요. 들리니? 네. 근데 마이크가 자꾸 꺼졌었네. 뭐라고 39냐고? 네. 아닌데? 63, 마이너스 63이요. 계산 잘못했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23.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요. 쌤, 음, 오늘 숙제 많아요? 왜, 그건 갑자기 왜 물어봐? 혹시나 해서. 좀 많이 나가야지, 오늘은 그래도. 첫 단어는 쉽잖아.
자, 이거 풀어보자, 그러면. 자, 좀 계산이 귀찮긴 한데 풀 수는 있어요, 사실. 자, 일단 구해야 되는 게 뭘까를 좀 보시면은요. m세제곱 더하기 n세제곱이죠? 그러면 구해야 되는 게 곱셈공식 변형을 써서 일단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풀게 되면 요거 써야 되겠죠? 고동 곱셈공식 요거 하나 있죠? 곱셈공식 변형. 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 거는 더한 거랑 곱한 거 이거 두 개를 좀 찾아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m 더하기 n을 계산해 본 거지 뭐. 첫 단원이다 보니까 수능 기출이율은 별거 없죠. 자, 이게 많이 수능 기출이지 그냥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문제 수준인 거야.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거기에는 m 값이 ax 플러스 by고 b 값이 bx 플러스 ay고 자, 그거를 더했잖아? 더했더니 자, 문제 조건이 a 더하기 b가 있고 x 더하기 y, x 곱하기 y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자, 얘를 좀 대입하기 위해서 식을 묶어본 거지. 어떻게? a 문자가 있는 애들끼리 묶어. x 문자가 있는 애들끼리 묶어. 자, 물론 a 문자가 있는 애들끼리 묶어도 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럼 b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에다가 x 플러스 y라고 중학교 3학년 버전의 인수분해가 되지. 자, a 더하기 b가 1이고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자, 쉽죠? 그 다음에 m 곱하기 n이 좀 이제 좀 귀찮을 것 같아. 두 개 곱한 거잖아. 자, 그럼 곱해볼게요. 자, 그럼 곱하면은 이렇게 그냥 노가다 정리를 해야지 뭐. ab x제곱, a제곱 xy, b제곱 xy, ab y제곱. 자, 이렇게 노가다 정리를 했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묶었다. 자, 이렇게 묶어볼래? 자, 그 다음에 xy로 묶었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y 이렇게 되죠. 자, 이수분해는 안 되지만 대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어떻게? a 곱하기 b는 나와 있어. 그 다음에 x 곱하기 y도 나와 있어. 자, 요거 두 개 안 나와 있는데 각각 뭐 하면 돼? 곱셈공식 변형이지. 그래서 내가 계산이 귀찮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럼 각각 대입합시다. 계산하면 이거 뭐 나오냐? 이거가 7이지, 이거. a 제곱 더하기 b제곱은 똑같이 계산하면 3이 나와요.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왕창 다 대입하면은 뭐 나오냐? 이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4 나오죠? 네? 네? 예. 마이너스 4 아니야? 요거 예, 예. 마이너스 4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야 되겠다. 자, 더하기가 마이너스 3 했으니까 마이너스 27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럼 마이너스 63이라고 답이 나온다는 거. 자, 3번 같은 경우는 치환해서 풀면 된다. 자, 또 방법을 얘기해 줄까요? 치환을 그냥 루트 자체를 치환해도 풀릴 것 같아요. 어차피 공통 부분이라서 2017이랑 루트 2018을 뭐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기는 한데 굳이 계산을 하겠다면 얘를 A로 놓고 얘를 B로 놓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의외로 쉽게 풀려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다 적은 사람은 좀 쉬었다 하자. 10분까지 쉬자. 8시 10분까지 쉬자. 8시 10분부터 뒷부분 할게요.